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고3 3월 미적분 23번부터 30번까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분자분모의 최고차항인 3의 n승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극한으로 갔을 때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만 쓰면 마이너스 1분의 3분의 1, 3의 마이너스 1승,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도 그 수열의 극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이 형태로 주어진 문제를 이 주어진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n을 나누면 될 겁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더하기 n분의 2 bn 분의 n분의 an 그 다음에 n분의 bn 이렇게 하면 모든 형태가 다 나왔죠. 이제 대입을 합니다. 수렴하기 때문에 이때 0으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3으로 수렴하고 그쵸. 여기 n제곱 빠졌죠. 그러니까 nan 1로 수렴하게 될 것이고 3으로 수렴합니다. 정답은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입니다. 조임 정리를 쓰기 위해서 양변에 리미트도 붙여주고 n도 나눠줍니다. 그러면 등호가 붙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의 극한값은 2로 수렴하게 되고 문제를 풀 때 n제곱으로 나눈 n제곱분의 an의 극한값도 알아야 되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임정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준식을 양변에 n제곱으로 나눕니다. 준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수 취해주고 n제곱으로 나눕니다. n제곱분의 nan 바로바로 풀면 n제곱분의 an의 제곱 n제곱분의 2an 그 다음 n제곱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6이 되겠죠? 6n제곱이 되겠죠? 자, 모두 다 수렴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0 더하기 0이 되겠죠? 0 미안합니다. 요거는 4죠? 4 더하기 0 더하기 6이 돼서 정답은 2분의 10 5가 됩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26번 문제는 수열이 지금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의 항의 차가 a1 더하기 2라는 이 상수로 주어졌다는 뜻이 결국 an이라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공차는 a1 더하기 2. 자, 앞으로 얘를 a라고 쓸게요. a1 더하기 2라는 공차까지 주어진, 그러니까 an이라는 이 일반항이 a 플러스 n-1d라는 이 등차 수열인데 요 d 자리에 a 더하기 2를 넣어서 결국에는 a 플러스 n-1 a 플러스 2가 일반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넣으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길게 써주고 a 플러스 n-1 a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1 분의 2배 그리고 더하기 n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극한은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n에 대한 개수만 뽑아보면 결국은 자, 요 앞에서 나오는 n의 개수는 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빼기 1이죠. 그 다음 분자에서 나오는 n의 개수는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1만 남게 되고 이게 3입니다. 자, 이 결과로 a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5는 3이 되므로 2a 플러스 5는 3a 플러스 3 결국 a는 2가 됩니다. 자, a가 2였기 때문에 d는 4가 되겠죠? 따라서 10번째 항인 a 플러스 9d에 대입하게 되면 2 플러스 36 38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이 시그마의 이 1부터 n까지의 합이 sn이라는 걸 인식하고
요 AK, BK의 제곱을 CK, 새로운 걸로 잡아가지고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기 위해 SN에서 SN-1을 이용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N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에서 빼기 N-1의 3승 중괄호 그 다음 N-1, 그 다음에 3을 빼주면 결국 이 값이 CN이 되겠죠. 이것만 알면 뭐 사실상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3n 제곱 마이너스 3n이라 정리가 되고요. 자, 이게 AK 곱하기 BK의 제곱이었는데 AK 얘가 3, 자 K가 아니고 N이죠. AN, BN이었는데 얘가 3n이었죠. 약분 치면 결국 BN의 제곱은 자 n-1 결국에 BN은 루트 n-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1 루트 2n-1분의 3n이 될 것이고요. 자, 이거 an이 3n인 건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최고차만 빼내면 루트 2분의 3 2분의 3 루트 2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어휴. 자, 여러분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노트북을 빨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안 되니까 영상이 엉망진창이지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28번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겠죠. 원점이 있을 것이고 원이 있는데 2,0을 그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길이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 이쁘게 그려주고요. 대충 봅시다. 그 다음 y는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n이 자연수니까 조금 올려서 그리면 되겠죠. 얘를 이런 식으로 올려서 그리죠. 그 다음 y는 2nx가 있다 하니까 만난다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나 그려주죠. 자, 그러면 만났죠. 그때 교점을 AN, 여기를 BN이라고 합니다. 자, 교점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Y 대신에 2NX를 넣었을 때 뭔가 조립의 여지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라서 X 마이너스 N의 완전 제곱은 1이라서 이 X에 들어갈 값이 N의 풀마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를 n마 1로 잡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n풀 1로 잡습니다. n풀 1. 그때 y좌표는 2nx 넣으면 되겠죠. 2n 제곱 마이너스 2n이 될 것이고 여기는 2n 제곱 플러스 2n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이 두 점과 P를 원 위에 잡아서 넓이가 최대라 하니까 아무래도 이 가장 멀리 있는데 P가 찍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긴데 이 길이 역시 이 직선과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이 수직일 때 가장 길 때에서 반지름만큼 좀 더 더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들 풀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AN과 BN의 길이를 먼저 구하면요. X 좌표 길이 빼면 2니까 4에 Y 길이 빼면은 4N이니까 제곱하면 16N제곱. 일단 요거 나왔죠. 다음 요 2,0과 y는 2nx와 2,0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면 2nx 빼기 y는 0일 테니까 자, 그 거리를 d라고 하면 루트 4n 제곱 플러스 1분의 4n의 절대값인데 어차피 n이 양수니까 필요 없겠죠? 이게 바로 높이가 되고요. 최대 높이, 요 p가 되는 곳은 이 d에다가 플러스 1한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SN이라는 걸 우리는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플러스 16n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얘인데 이제 얘를 한꺼번에 쓰면 분수에
루트 4n 제곱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n을 나누기 때문에 여기에 n을 나눈, 자, 결국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요. 최고차항만 따면 됩니다. 자, 최고차항만 따면요. 자, 분모의 최고차항. 자, 리미트죠. 리미트. n이 무한대, 계산, 완전 계산 문제입니다. 1분의, 얘가 1이가 필요 없고요. 자, 2분의 1 따라와주고, 곱하기 4 따라와주고, 4n의 제곱이니까 4 나오겠죠, 여기에서. 그 다음, 얘가 지금 나오면 2n이 될 것이고요. 분의, 얘가 4n 더하기 2n이니까 6n이 되겠죠. 약분하면 6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되게 교과서에서 많이 볼 법한 전형적인 계산 문제였지 않나. 교점 구해주고 길이 구해주고, 당연히 가장 길 때는 이 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더해주고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최고차항만 따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29번 단답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뭐 상황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 길이와 좌표로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림을 다 그려보고 계산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미분 왜 하냐면은 기울기가 관련되어 있죠. n 세제곱분의 12x 제곱이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얘 ln의 함수는 y는 n의 그 전에 여기를 t라고 하고, 여기 좌표는 t를 넣었을 때의 값인, 자, m의 세제곱의 4의 t 세제곱의 플러스 1이겠죠? 그러면 이 ln의 함수는 n 세제곱분의 12의 t제곱 x가 되겠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때 여기의 좌표는 이 ln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 n 세제곱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1을 넣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계산할게요. n 세제곱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1은 n 세제곱분의 12의 t 세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n 세제곱분의 8t 세제곱은 1이 돼서 t의 값은 자연적으로 2분의 n이 됩니다. 자, 내가 잡은 이 t의 좌표가 n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가 2분의 n이 될 것이고요. 그죠? 자, 자연적으로 여기 2분의 n을 넣으면 얘는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거의 뭐 시작이죠. 자, 그리고 접선이고 접선이니까 길이 똑같겠죠? 그러면 작도를 합니다. 요렇게 이어주고요. 요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요렇게 연결합니다. 여기 수직이고 수직이겠죠? 그 다음 각각의 이 좌표 2분의 n과 2분의 3 구했으니까 여기의 길이가 여기가 아니죠? 자, 이 pn에서 5까지의 길이가 나옵니다. 2분의 n제곱 플러스 9의 루트를 씌운 게 될 것이고, 당연히 여기 길이도 똑같게 됩니다. 2분의 루트의 n제곱 플러스 9가 될 것이고요. 문제에서는 얘가 CRN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도 RN이 되겠죠? 자, 어떻게 이 RN과 연결 짓냐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막히게 되는데, 자, 쌤의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아이디어 하냐면, 여기까지 다 했을 거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해야겠죠? 자, 이 원의 중심에서 옆으로 수선을 이렇게 쫙 긋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이 직각삼각형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 잘린 걸 각각 x라고 하면,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90도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직각이라고. 근데 여기가 또 직각입니다. 그러면 직각이 있고 x가 있으니 여기 이 직각 부분이 xx가 됩니다. OXX가 직각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xx란 얘기는 결국은, 자, 다시 요거까지 설명 이해했죠? 그러면
요 노란 색깔로 할게요. 이 부분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쪽도 세타가 돼서 지금 여기가 동그라미 됩니다. 닮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가 만든 작 또한 요 밑에 요 위에 요 작은 거랑 요 큰 거랑 요렇게가 닮음이란 얘기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RN에 대한 식을 두 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코사인 세타로 볼 건데요.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요거죠. 그러면 RN분의 자, 이 길이는 요 높이가 2분의 3이었습니다. 2분의 3에서 요 RN을 뺀 2분의 3 마이너스 RN이라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죠? 다음 노란 색깔에서 본다면 코사인 세타는 아까 구했던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라는 길이에서 그 길이에서 애초에 2분의 n이죠. 2분의 n이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이거를 정리해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보여드리죠. 일단 2를 없애주는 것도 하고요. 2를 곱해줍니다. 2rn분의 3 마이너스 2rn은 루트 n제곱 플러스 9분의 n이 되겠죠? 자, 위아래 곱합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2rn에다가 rn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붙은 것은 2rn 곱하기 n이 되겠죠? 다음 rn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묶습니다. 그러면 2rn으로 묶으면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되고, 그죠? 그 다음 그거는 3배의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가 남습니다. 자, 요 rn 있는 것과 아닌 걸로 지금 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rn은 n 플러스 루트 n제곱, 위치 바꿉시다.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분의 3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이제 원하는 대로 4를 곱한 다음에 3을 빼주겠습니다. 이제 얘를 4rn으로 만들고 얘를 6으로 만들어줍니다. 곱하기 2를 해서 그 다음 3을 빼주면 여기에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올라오고 마이너스 3n이 됩니다. 자, 계산이 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40에 n제곱 곱하는 거 일단 4배로 두고 정리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분의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n이고요. 이거 유리화 해야겠죠? 유리화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루트 문제가 되는 애를 없애야 되는데 플러스 3n이죠.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더하기 3n이고요. 자,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에만 이제 해결하면 되겠죠. 위에가 내가 원하는 대로 9n제곱이 날라가고요. 남는 것만 생각을 하면 27이 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최고차항만 땡겨오면 여기서 1n, 여기서 1n, 자 2n, 그 다음 여기서 3n, 3n, 자 6n이 됩니다. 자, 결국에 여기에 40n 제곱을 40n 제곱을 곱하랬기 때문에 40n 제곱 곱하면 약분하면 20이고요. 3 약분하고 10되고 요거 이렇게 날려주면 계산이 뭐 실수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쵸. 지금 여기 27이 아니죠. 자, 다시 얘를 곱해서 날려주면 9n 제곱 날라가고 여기에 9 해서 81이 됩니다. 81.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얘는 2n이 남고 여기가 6n이 남겠죠. 거기에 이제 40을 곱하는 거겠죠. 40n 제곱 곱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 의미 없고요. 요거 날려주면 20되고 요거 한 번 더 계산해주면 10되고 요거 날리면 27. 그래서 270이 됩니다. 요 좁은 공간에 이걸로 하려니까 지금 계산이 약간 꼬였는데 사실상 요 그림이 중요한 거겠죠. 요 그림을 보면서 계산을 빨리 호로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항입니다.
30번은 3차 함수이면서 gx를 이 극한으로 표현해 놨는데 이 가나다를 조건을 따르는 건데 어찌됐든 이 극한 요 n분의 x라는 이 값이 1보다 크냐 1이냐 1과 0 사이가 되냐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우를 쪼개서 봐야겠다 바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거의 30번의 추세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산을 하면 함수를 그려야지 뭐 가나다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n분의 x가 1보다 크다면 그러면 얘들은 발산합니다. 발산하면 결국 gx는 근데 이제 이 말 자체가 x가 n보다 크다는 말이 될 것이고요. 이때 이 gx의 값은 발산함으로 fx만 남습니다. 그쵸. 다음 n분의 x가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m이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gx의 함수는 2분의 fx 플러스 x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n분의 x가 0에서 1 사이일 수 있습니다. 의문수인 상황 고려하지 않습니다. m이 자연수고 여기 가를 읽어보면 0보다 클 때만 다룹니다. 따라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뭐 일단 x는 m보다는 작다는 뜻이고요. x는 0보다는 크고 m보다는 작다는 뜻이고요. 그때 이 gx의 값은 x로 수렴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축 다음 0보다 큰 거니까 이쪽에 좀 그리고요. 그리고 0 하고요. 여기가 x고 뭐 여기가 y고 m이 자연수니까 대충 여기다 찍죠. 자, 그리고 x가 m일 때는 뭐 이 함수긴 한데 자, m과 0 사이에서는 이 gx가 y는 x라 하니까 결국 m, 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m의 값일 때 x가 m일 때 요 두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m의 값은 2분의 fm 더하기 m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fm은 뭐일 수밖에 없냐면 m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가 일단 나온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풀면서 하는 얘기지만 괜찮았다. 그 다음 x가 이제 n보다 클 때가 문제인데 fx 본연의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건데 이 그래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말이 있습니다. 미분이 가능하고 이 n 플러스 1일 때는 음수일 기울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더 작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요 그래프가 확정입니다. 그러면 그려져야 되는데 자, 조건을 이제 맞춰 그려야겠죠. 자연수기 때문에 얘들이 뭐 n 플러스 1, 뭐 n 플러스 2, n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경계가 있을 텐데 gk와 gk 플러스 1을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 위아래로 볼록하는 모양이 요 x축을 관통해야 되는데 요 우측에서 관통해야겠죠. 왜냐하면 자연수기 때문에 요 뒤에는 0을 세지 않습니다. 얘는 안 세고 조건에 맞도록 뭔가 요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자연수기 때문에 무조건 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요런 식으로 모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 또 3개라 하니까 요 하락하는 구간은 무조건 자연수 범위가 이제 3개여야만 하는 거죠. 자, 그거를 다 고려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도 뭐 그려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겠죠. 자, 결론은 어떤 그래프가 이어져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려보는 거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부드럽게 올라가야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 f'm의 값에서 기울기가 1 나오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미분 가능이니까. 그 다음 n 플러스 1일 때 기울기 음수이거나 0이 이하인 거 합격했고요. 자, 0 되는 값이 구간이 잡히냐 라고 했을 때
이 m의 값을 잡으면 m 플러스 1에서 0 되고 m 플러스 1 잡으면 되고 m 플러스 2 잡으면 또 됩니다. 문제 없죠? 다음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큰 걸 보니까 m일 때는 괜찮겠죠? m 플러스 1일 때도 괜찮겠죠? m 플러스 2일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그래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세 번째 조건에서. 그러면은 이 그림 말고 다른 걸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뭔가 얘 둘이 간격이 1인 거는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고, 혹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된다면, 자, 그렇게 된다면 0 되는 순간이 하나, 둘, 세 개 존재했죠? 그 다음 앞에 거보다 뒤에 게 큰 거, 사실 요 m일 때, m 플러스 1일 때 이 값은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고, m 플러스 1일 때 작고, m 플러스 2일 때 작고, m 플러스 3일 때도 모호하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교점을 가지고 fx는 최고차항이 1차니까 x-m, 자, 좀 더 왼쪽에 fx는 x-m-2 x-m-3 그리고 어딘가에 내리꽂는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걸 알파라고 하고 x-알파라고 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과 이걸로 한번 m을 구해보는 겁니다. 합격할지 안 할지. 자, 그러면 먼저 m을 갖다 집어넣으면 m 나온다 했기 때문에 f의 m은 -2, -3 그리고 m-알파인데 그게 m의 값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러면 6m-6알파는 m이 나와서 5m은 6알파라서 이때의 알파는 6분의 5m입니다. 자, 알파가 6분의 5m으로 지정이 되겠죠. 됐죠? 일단 가능성이 생겼고요. 요 계산 가능 지웁니다. 자, 이번에는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요 m에서의 미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거를 도함수의 값이 이제 1이 나오는 건데 요걸 다 전개 못 하잖아요. 곱미분을 씁니다. FGH의 곱에 대한 미분. 그러면 우리가 앞에 거 F'은 앞에 거 미분 두세 번째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첫 번째, 세 번째 거 이제 그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그대로니까 1 곱하기 2 그걸 연상하고 m의 값을 집어 넣어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만 살아있으니까 -3 6분의 1m 더하기 첫 번째, 세 번째만 살아있으니까 -2 그 다음에 6분의 1m 그 다음 더하기 첫 번째, 두 번째만 살아있기 때문에 -2 곱하기 -3 요렇게 해서 1이다 라고 풀어봅니다. 그러면 -6분의 5m은 -5가 됩니다. 따라서 m의 6이 나왔죠. 지금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생각했을 때 m의 값이 6이 나왔죠. 자, m의 값을 여기다 넣어봅니다. 그러면 함수는 x-8 x-9 x-5가 되고요. 자, 그때 아까 했던 거, 얘가 m의 값이 6이었죠.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를 해서 아까 요 자연수 만족하는 걸 해봅니다. 공간이 없지만 해보면 그래프가 이래서 그렇지 무조건 얘보단 얘가 더 크고요. 여기에서는 얘가 이쪽이 더 큽니다. 10이 더 크단 말이죠. 따라서 m이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g에다가 12를 넣는다는 얘기는 12를 넣은 4 곱하기 3 곱하기 7이 돼서 84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미적분 수고하셨습니다.